아시아를 여행하며 소상공인들의 성공 노하우를 찾고 있는 소상공인 아시아. 동남아에 떠오르는 나라 베트남을 찾아갔다. 베트남의 국토 면적은 남한의 3.3배. 인구는 약 9,200만 명으로 세계 14위. 생각보다 크고 넓은 나라 베트남. 베트남은 옆나라 중국의 전철을 따라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렌터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국인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국분 하시니까 말도 통하고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네요, 여기. 통역을 워낙 또 잘하셔. 한국말로 잘하셔. 그래갖고 아주 이게 편리해요. 네. 같은 유교 문화권 국가로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나라 베트남.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베트남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인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베트남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머나먼 나라, 낯선 환경 속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베트남 호치민에서 렌터카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기택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살펴보자. 이곳은 베트남의 제1의 경제도시 호치민시. 오토바이 대국으로 불리는 베트남답게 도시를 질주하는 수많은 오토바이 행렬을 볼 수 있다. 호치민시에는 인구 2명당 한 대꼴로 오토바이가 있다고 하는데 값싸고 편리한 오토바이가 많지만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인 등 외국인이 여행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베트남에 올 경우 승용차는 필수다. 이런 상황에 착안해 사업을 시작한 한국인 업체가 있다. 바로 호치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들이 렌터카. 그 중심에는 한국인 이기택 대표가 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구성하고 있던 이 대표는 경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베트남을 찾아오는 한국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수단 때문에 크게 불편을 겪는 것을 확인하고 렌터카 사업에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대표의 판단은 정확했고 현재 나들이 렌터카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금 어떤 회의를 좀 하시는 건가요? 아침에 이제 운행 나가기 전에 어제 운행을 나갔던 그 차량이라든가 또 어떤 그 직원, 그 업무 지원 팀들 뭐 별 문제 없었고 차가 잘 복귀했는지 그리고 또 손님들도 호텔까지 모두 다 잘 모시다 드렸는지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는 그 아침 회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직원 회의 후에 이 대표가 꼭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차량 점검. 많은 수의 렌터카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차량의 현재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렌터카 사업에서는 차량이 가장 큰 재산이면서 동시에 사업수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대표가 직접 차량을 확인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운행 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묻는다. 차량 점검을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데 네네. 매일 이렇게 검사를 하시나요? 베트남에 오셔서 보시다시피 베트남 길에는 항상 수많은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같이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살짝 상처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와서 오토바이가 상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 주 오토바이들이 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 주행을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주행하면서 이 자동차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 해를 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출차 전에 또 차량이 복귀한 완료 후에는 항상 이렇게 직원들과 같이 차량을 꼼꼼하게 검사를 해둡니다. 그래야지 기사하고 서로가 오해가 없고 또 같이 서로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정비 엔지니어였던 이 대표는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판단하고 자동차 정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1년여 동안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의 자동차 정비 시장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경제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지만 공임 등이 지나치게 낮아 수익성이 떨어졌던 것. 이 대표는 과감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자동차 정비 사업이 아닌 렌터카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차량은 몇 대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보유 대수는 총 7대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그 등록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그 현재 차량까지 포함하면 모두 12대입니다. 베트남의 렌터카 사업은 한국의 렌터카와 다른 점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렌트할 때는 차만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베트남에서 차량을 렌트하면 기본적으로 운전기사가 차와 함께 나가게 된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용 기사의 개념이다. 이렇게 기사가 꼭 나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은 자동차 보험 등이 완벽하지 않아 차량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운전기사가 같이 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글쎄요, 이쪽 그 현지인들이 말하는 거를 좀 잠깐 인용하자면, 베트남에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어떤 그 옛날에 우리식으로 차량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 정도 될 정도로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실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도난, 이런 거에 우려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차량의 관리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렌트를 남발을 해서 어떤 그 상품 자체가 훼손된다거나 어떤 이렇게 됐을 때 그 후속 조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의 자동차 보험은 모든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 한 대에 보통 기사 한 명을 배정을 해서 그렇게 차량 관리를 맡기는 게 보통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국제 운전면허가 통용이 안 된다.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는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베트남은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는 베트남 현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최적의 교통수단. Thời gian nào mà vui vẻ đáng nhớ không? Thì đi đưa đón khách hài lòng thì mình cảm thấy mình vui rồi. Lý do nào mà kiểu như khách đến công ty nào tự đi nhiều, anh có suy nghĩ về không? Tại vì đi khách tới công ty này á, là nhân viên thì phục vụ thì ân cần, đón tiếp khách nồng hậu, niềm nở, xe thì sạch sẽ, lái xe thì an toàn, đi nơi về đến chốn, khách an tâm hơn. Có chở khách đi du lịch đi nhiều chỗ. Rồi tại sao mà khách đến công ty này nhiều như vậy anh? Lý do nào anh có suy nghĩ về gì đó không? Khách đến công ty nhiều do tiếp viên tiếp đãi kỹ càng, tài xế xe đi đến nơi về đến chốn nên khách hàng thích.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손님들이 렌터카를 한 대 요청했다. 호텔에서 출발한 고객들이 호치민시를 둘러보기로 했다. 이기택 대표는 직원들에게 친절을 모든 업무의 최우선 사항으로 하라고 늘 강조한다. 그래서 이곳 렌터카 업체 직원들에게는 고객을 대하는 친절이 몸에 깊이 배어있다. 이곳 업체의 렌터카는 정해져 있는 여행 코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한국인 손님들이 시내 관광을 원하자 가이드는 호치민시의 유명 관광지인 통일궁으로 안내했다. 통일궁은 과거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으로 사용되던 건물로 1975년 북베트남군 탱크가 이 건물의 정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베트남 전쟁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장소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렌트카를 어떻게 알고 이용하시게 됐습니까? 렌트카요? 한국에 아는 친구가 이용해서 저한테 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봤더니 좋네요. 일단 한국분을 하시니까 말도 통하고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다른 데에서 일단 서비스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만족합니다. 쪽에 둘러보신 거 어때요? 이기택 대표는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 손님들에게 한국인 운전사가 있는 렌터카를 권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한국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문화와 경제 사정에 밝은 한국인 운전사와 함께 현지를 둘러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일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손님분들처럼 이렇게 그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투어 둘러보는 투어 목적이라기보다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그런 그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국인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같이 운행을 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그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이 그 한국인 드라이버 옵션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이곳은 호치민시 대표 시장인 벤탄 시장에 자리 잡은 쌀국수 가게.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쌀국수는 한국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메뉴여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꼭 맛보고 가는 음식이다.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를 포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인들이 쇠고기 요리법을 전해주면서 쇠고기를 곁들인 쌀국수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 렌터카 업체에서는 수많은 쌀국수 식당 중에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곳을 추천해주면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일단 오토바이가 많아서 참 관광객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뭐 찾고도 했던 뭐 아이템도 좀 찾은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좀 차량 대여가 참 좋았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네요, 여기. 통역을 워낙 또 잘하셔.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 그래갖고 아주 그게 편리해요, 아주. 이곳 나들이 렌터카는 베트남을 자주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친절하면서도 신속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에 입국해서 출국할 때까지 차량 대여, 통역, 가이드, 식사, 숙박까지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나들이 렌트카 베트남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걸려있는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요, 그 저희 업무 지원팀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어떤 전화가 온 건가요? 여기 현지 그 베트남 호치민에 그 출장을 와 계십니다. 비즈니스 업무로 출장을 와 계신 분이 갑자기 차량이 필요하다 하셔서 지금 저희 업무 지원팀으로 연락을 해서 그 차량을 배정을 해드릴 것입니다. 고객의 차량 대여 요청이 들어오면 통역과 연락을 담당하는 업무 지원팀과 현장에 있는 운전기사가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있는 운전기사와 고객을 연결시켜서 최대한 빨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Làm việc ở trong công ty, nếu như mà vấn đề khách đưa rước khách không có và gặp vấn đề khó khăn thì sẽ gọi điện thoại nói với anh tài xế đưa khách đi đến những địa điểm đúng nơi, đúng thời gian quy định. Nếu mà khách có vấn đề gì thì tài xế không biết thì sẽ gọi điện thoại cho em, thì em sẽ nói với anh tài xế chở khách đi đúng nơi mà khách muốn đến. 업무 지원팀의 경우 그 베트남을 방문하시는 그 한국 고객분들과 또 베트남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그 베트남 운전기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떤 행선지 목적지나 어떤 그 업무적인 부분 방문하고자 하고 싶은 곳에 갑자기 변경이 될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그 운전기사한테 통보해 줘서 고객이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표는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직원을 위주로 채용해왔다. 특히 통역과 연락을 담당하는 업무 지원팀의 경우는 한국어에 매우 능숙한 직원들을 배치하는데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어긋나서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업무 지원팀은 한국인 손님들과 베트남인 운전기사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 대표는 이렇게 한국 문화와 언어에 능숙한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한다. 한국어를 잘하는 현지점을 쓰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의사소통을 이제 고객분들이 한국분들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운전기사들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한국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기사하고 언어 소통이랄지 어떤 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무 지원팀을 따로 배정을 해서 한국 고객분들이 저희 회사 렌트카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차원입니다. 일하는 직원 수는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 서포트 직원 업무 지원팀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13명 정도 됩니다. 다 현지인? 한국 직원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다음 날 이기택 대표를 만난 곳은 뜻밖에도 호치민시에 위치한 웨딩홀. 결혼식장에서 이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화려하고 깔끔한 결혼식장은 서울의 식장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곳은 이 대표가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웨딩홀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렌터카 사업에서 베트남 현지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웨딩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이 대표가 웨딩홀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바로 베트남 젊은이들의 신풍속도 때문이다. 베트남인들이 한류 등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접하면서 결혼식도 베트남 전통 혼례가 아닌 세련된 웨딩홀에서의 결혼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감하게 웨딩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예리한 직감은 이번에도 적중해서 이 웨딩홀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네. 이곳은 어떤 장소인가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웨딩홀입니다. 로컬 결혼식이 며칠 후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준비 때문에 로컬이라고 말씀은 이 현지 베트남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지 베트남인 결혼식이 며칠 후에 있어서 이거 지금 점검차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웨딩 사업도 하시는 겁니까? 웨딩 사업은 지금 이전에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전통 결혼식, 집에서 하는 전통 결혼식을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신세대 물결이 불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웨딩홀을 많이 선호하고 웨딩홀에서 결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웨딩카, 저희 렌트카에서는 웨딩카를 운영하고 또 저희가 웨딩홀을 이렇게 직접 운영해서 이 베트남인들한테 이런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식 웨딩홀은 한류를 좋아하는 베트남 젊은이들, 특히 상류층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세련된 식장에서의 결혼과 함께 나들이 렌터카에서 화려한 웨딩카도 제공하고 있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렌터카 사업과 웨딩 사업을 서로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웨딩 사업의 규모를 점점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렌터카 사업, 웨딩 사업에 이어 호텔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상대하면서 한국인들이 차량 대여와 함께 필요로 하는 숙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것. 렌터카 사업을 중심으로 호텔 사업, 웨딩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사업 다각화는 아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연관성 있는 분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것. 이 대표의 이런 사업 성공은 베트남의 사회의 변화를 읽고 투자하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공의 비결이라면 글쎄요, 저희는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한국인 드라이버의 그 안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에 오시는 그 한국인들에게 그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서비스 향상에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완벽한 통역 지원과 업무 지원으로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손님께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특히 그 베트남에는서 찾아보기 힘든 그 전차종 승객 보험 완비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운영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마 좀 유효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대표의 나들이 렌터카가 짧은 시간 안에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만든 렌터카 서비스 시스템과 직원들의 친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존 베트남 렌터카 업체들은 고객들의 차량 대여 주문을 받으면 신뢰하기 힘든 개인 차량 운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수준이었다. 통역이나 안내도 불친절했고, 렌터카가 차량 사고라도 나게 되면 엉뚱하게 고객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래서 이기택 대표가 세운 친절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렌터카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대표는 이 회사를 더 큰 한국인 업체로 키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렌터카 사업에 머물지 않고 계속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나들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개인 총 85만 달러의 개인 투자로 렌트카 사업부, 투어 사업부, 호텔 사업부, 웨딩홀, 스튜디오 사업부를 운영하는 베트남의 토탈 솔루션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향후 베트남을 방문하시는 모든 한국 분들께 저희가 영업하고 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솔루션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해서 제공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그 나가야 될 방향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4개의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나은 서비스 개선을 향할 것이며, 서비스 개선을 취할 것이며, 그리고 베트남을 방문하시는 모든 한국 분들에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그 베트남을 둘러보시고 또 비즈니스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으면서 한때 잊혀졌던 나라 베트남. 이제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매년 6%가 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기회의 땅이 되었는데, 머나먼 베트남에서 문화적,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며 배짱과 뚝심으로 성공을 일궈낸 한국인 이기택 대표.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예리한 안목과 친절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얻어냈는데, 베트남 최고의 한국인 기업을 꿈꾸는 이기택 대표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얻기를 기대해본다.